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학부 18학번 정혁입니다. 이번에 경제언론2 중간고사 PPT 발표 What is 핀테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What is 핀테크라는 제목으로 핀테크의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Where is 핀테크, 한국의 핀테크 대표 기업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를 만든 기업이죠.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의 세계 1위 핀테크 기업인 엔트파이낸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How can we do 핀테크라는 제목으로 한국 핀테크의 저해 요인,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의 규제 개선 등의 노력, 세 번째로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ow to go 핀테크라는 제목으로 토스의 채용 분야, 토스의 입사 절차, 토스 입사 조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What is 핀테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테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핀테크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합성으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핀테크라는 단어에는 해석의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융을 중심에 두고 IT가 금융 사업을 돕는다는 해석과, 그 두 번째로 IT 기술이 금융 산업을 뿌리부터 뒤흔든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두 번째 해석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핀테크 열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술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융산업이 IT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핀테크의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편 결제가 있는데요. 간편 결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전자결제 서비스입니다.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어플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가 있습니다. 이 간편 결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기기에 저장된 생체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바로 결제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증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를 위해 지문,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생체 인식 결제, 근거리 무선 통신 (NFC라고도 하죠). 그리고 QR코드 방식, 마그네틱 안전 전송 방식, 그리고 일회용 가상 카드 번호를 활용하는 앱 카드 결제 방식 등이 이용됩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은 보안성과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편 송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편 송금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송금하는 전자결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간편 송금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는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간편 송금 서비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간편 송금 시장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2분기 통계를 보면 간편 송금은 하루 평균 58만 7천 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송금 액수는 275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3개월여 만에 금액으로는 56%, 건수로는 88% 급증한 셈이 됩니다. 이 수치에는 시중은행의 간편 송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금액과 송금 건수의 90% 이상을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난해부터 간편 송금 시장에 들어오고, 올해 카카오뱅크와 K뱅크 두 인터넷 은행이 문을 열면서 간편 송금 시장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모두 카카오통이라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송금이 가능해 이용층이 더욱 넓어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전문은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문은행, 말 그대로 지점이 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이런 온라인 전문은행에는 K뱅크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있는데요. 이러한 은행들은 국내에서도 증권사, 보험사 등 이 금융권에는 온라인 전문 회사가 이미 진입해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틈새 시장 중심의 전략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완전 무점포 형태의 온라인 위주로 이루어져 디렉트 뱅크, 퓨어 플레이 인터넷 뱅크, 인터넷 온리 뱅크, 온라인 온리 뱅크, 바이탈 뱅크 등의 명칭을 쓰고 이후 오프라인 시설을 보안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프라이머리 뱅크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채널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뱅크로 불리기도 하고요. 은행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 방식을 지칭하는 인터넷 뱅킹과는 법적 실체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P2P 금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P 금융은 금융사의 중개 없이 투자자와 대출자가 직접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P2P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에는 테라펀딩, 8%, 랜딧, HF 어니스트 펀드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P2P 금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인터넷 환경을 통해 투자자들과 좀 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이 만나 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P2P 금융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금융 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을 지급하고자 하는 이유가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서를 올리면 투자자들이 직접 심사를 해서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액수와 금리를 모은 뒤에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올리는 까닭에 대출 이율이 대개 20에서 30% 선에서 이루어지지만 때론 10%대로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 분야는 수입과 지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다거나 자산 내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 관리를 이용하는 기업에는 알버트, 브로콜리, 민트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대표적인 자산 관리 핀테크 서비스로는 민트와 알버트, 브로콜리가 있는데 민트는 미국에서 출시한 서비스로 사용자와 은행 계좌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가계부를 작성하는 데도 그런 도움을 주고 한 달간 얼마를 어디에 지출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증권 대출 자신이 사는 집, 가격까지 그런 검색을 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브로콜리 기업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브로콜리는 한국에서 출시한 서비스로 자산 계좌를 모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금융사 사이트에서 공인 인증서를 복사해두면 금융사의 정보를 앱으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카드를 통합해 한 달에 얼마의 금액을 사용했는지 볼 수 있어서 카드 사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웨어리스 핀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의 핀테크 대표 기업 비바 리퍼블리카,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의 세계 1위 핀테크 기업인 엔트 파이낸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느 한 집단에서 조사한 2017 핀테크 기업 순위를 나타낸 것인데요. 1위를 보시면 중국의 기업인 엔트 파이낸셜이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은 35위로 비바 리퍼블리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의 통계 자료이고 2008년의 통계 자료에서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28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기업은 운영하는 서비스로 모두 간편 송금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인 비바 리퍼블리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우리가 흔히 밥을 같이 먹거나 이런 더치페이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어플인 토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역시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간편 송금 서비스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아도 토스 누적 가입자 1000만 명 돌파, 20대가 사용자의 45%, 그리고 토스로 송금 1000만 명 넘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올 만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스라는 어플의 장점, 특징은 간편 송금, 통합 계좌 조회, 무료 신용 등급 조회, 투자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투명성과 접근성, 그리고 두 번째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높은 책임감과 자율성, 그리고 네 번째로 단순함에 대한 사랑, 다섯 번째로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담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에 집중한 협업입니다. 토스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시면 누적 송금액이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해서 매우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죠. 2015년 2월 토스 출범 후 3년 6개월 만에 풍성장을 해왔습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토스는 가입 고객이 1000만 명의 누적 송금액, 가입 고객 1000만 명, 그리고 누적 송금액 26조 원, 그리고 월 송금액 1조 5천억 원, 그리고 다운로드 1800만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간편 송금 시장의 점유율은 금액 기준 71.5%에 달하기도 합니다. 유저 수도 이렇게 가파른 상승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7년 3분기 기준 국내 금융 앱의 MAU 순위에서 토스는 6위를 차지했었는데, 반면 연령별 MAU 결과는 달랐습니다. 10대 남녀와 20대 남성은 MAU 1위가 토스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이런 술자리나 이런 계산을 할 때 내가 한 번에 계산할게, 그리고 나한테 좀 보내줘, 이런 얘기, 토스로 보내줘, 이런 얘기를 할 만큼 토스는 우리 삶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스의 대표적인 기능인 간편 송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편 송금은 발신자가 토스에 가입을 하면 그 발신자가 최초 1회 계좌를 등록하고 다음으로 수신자 선택 후 송금을 합니다. 이러한 송금을 할 때 자신이 등록한 지문 인식 등의 간단한 생체 인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부정 거래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간편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토스라는 어플이 있기 전에 사용해왔던 어플에 이런 공인인증서를 입력한다거나 이런 코드를 입력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와는 달리 이러한 간편 송금은 우리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토스의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편한 송금, 공인인증서와 보험카드 없이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는데요. 첫 번째로 연락처를 통한 송금은 수수료가 무제한으로 무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은행 계좌를 입금을 할 때는 월 5회 수수료가 면제되고 이후 건당 500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락처만으로 송금이 가능한데요. 계좌번호 입력을 통한 송금도 가능하지만 토스는 상대방의 연락처만 알아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수신자가 토스의 회원일 경우 수신자의 토스 앱으로 즉시 알림이 발송이 되고, 수신자가 토스 회원이 아닌 경우 수신자 지정 시 실명을 정확히 입력해주고 암호 입력 완료 후 송금 메시지 발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문인식 암호인데요. 요즘 핸드폰에 지문인식 기능이 전부 달려있죠. 이러한 비밀번호 대신에 등록한 지문으로 터치 한 번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계좌 조회, 공인인증서 1회 등록으로 토스 제휴은행 및 증권사를 연계하여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실시간 계좌 잔액 및 거래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료 신용등급 조회, 신용평가기관 KCB 신용등급을 무제한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유카드, 대출 현황 등 신용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 등급 점수 및 신용도에 대한 일일 신용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투자 서비스에는 부동산 소액 투자, P2P 분산 투자, 소액 펀드 투자, 해외 주식 투자, 카드 대출 보험, 상품 추천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액 투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투자가 가능하고 파트너사, P2P 업체, 테라펀딩, 어니스트 펀드, 투게더 펀딩이 있습니다. P2P 분산 투자에는 안전형, 균형형, 수익형 선택 투자가 가능하고 파트너사에는 P2P 업체 8%가 있습니다. 소액 펀드 투자, 해외 주식 투자에는 1,000원부터 소액 펀드 투자가 가능하고 해외 기업에 최소 1주부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로는 신한금융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 대출 보험 상품 추천을 할 수 있는 투자 서비스가 있는데요. 카드 대출, 각 금융회사와 제휴의 상품 소개 및 사이트를 연결해주고 보험에는 보험 대리점 GA, 보험 플랫폼 인바이와 제휴의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1위 기업인 핀테크 1위 기업인 엔트파이낸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트파이낸셜은 우리나라의 토스와 같이 알리페이라는 이러한 간편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엔트파이낸셜은 세계 곳곳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시면 KPMG 선정 최고 핀테크 기업, 중국 엔트파이낸셜이 2년째 1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무려 164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 엔트파이낸셜이 1위나 차지한 만큼 매우 대단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엔트파이낸셜의 대표적인 기능을 7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포괄적 금융 서비스, 두 번째로 녹색 금융, 세 번째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네 번째 얼굴 인식 기술, 다섯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여섯 번째로 리스크 컨트롤 테크놀로지, 위험 조절 기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이 엔터파이낸셜은 6개의 코어 밸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고객 우선, 그리고 두 번째 팀워크, 세 번째 변화 수용, 네 번째 정직,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 정신이 있습니다. 이 엔터파이낸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7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포괄적 금융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고객과 회사를 위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포괄적 금융 서비스의 특별한 의미임을 믿고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알리페이와 여타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다른 기술들을 통해 같은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녹색 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금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엔트파이낸셜은 친환경 제품과 사회 속 친환경 소비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사고를 금융혁신에 응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금융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친환경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 기술이 있는데요. 엔트파이낸셜의 빅데이터는 고전적인 신용등급 데이터와 달리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쇼핑 결제, 자금 이체, 자산 관리, 공공요금 결제, 주택 임대 정보, 이사 기록과 사회적 관계 등 익명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자료는 온라인 금융 기업들이 사용자의 능력과 자진 상환에 대한 더 나은 측정을 통해서 빠른 신용 공여와 할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얼굴 인식 기술이 있는데요. 엔트파이낸셜은 커팅 엣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얼굴 탐지 기술과 이미지 탈감각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보안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얼굴과 신원 확인 기능들은 마이뱅크와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페이 신원 인증 프로세스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엔트파이낸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금융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엔드 파이낸셜의 인터넷 드라이버 프로그램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엔드 파이낸셜 클라우드는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금융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금융기관을 위해 금융혁신과 IT 기반 시설 형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리스크 컨트롤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고객들은 신속하고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이 산업의 핵심 이슈는 리스크 컨트롤인데요. 알리페이 리스크 컨트롤 시스템은 계정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 상호 참조에 대한 중요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엔드 파이낸셜의 인공지능 기술은 지능형 고객 서비스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엔드 파이낸셜은 데이터 마이닝과 의미해석 기술을 통해 사용자 질문에 대한 판단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저장된 고객의 신원 정보와 고객층에 저장된 행동 논리를 결합하여 엔드 파이낸셜의 시스템은 엔드 파이낸셜 사용자들이 마주치게 될 문제점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보험 클레임 처리는 엔드 파이낸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보험업의 경우 마이 커스터머 서비스는 보험 클레임을 취급하는 능력이 있으며 평균 24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불금의 32%는 1시간 이내에 완료되며 복잡한 보험 클레임의 절반은 6시간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엔드 파이낸셜이 운영하고 있는 알리페이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간편 결제 기능, 그리고 간편 송금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알리페이라는 어플을 실행시켜보면 스캔, 페이, 콜렉트, 오퍼, 트랜스퍼, 카드 리페이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계산할 때의 스캔, 페이 기능과 돈을 송금할 때의 트랜스퍼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편 결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스캔 기능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는 식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 기능으로 내 바코드를 띄우면 상대방이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주로 합니다. 두 번째로 간편 송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돈 보낼 사람을 선택하고 X를 적고 비밀번호만 누르면 송금이 완료되는 이런 간단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제목은 How can we do fintech?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한국 핀테크의 저해 요인,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규제 개선 등의 노력,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금융 AI 저해 요인에는 정부의 규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뉴스 기사를 보면 한국의 규제, 핀테크 기업 발목 잡아 이러한 기사들이 있고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발달 속도가 느린 한국의 핀테크를 나타내는 기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 규제의 정도에는 매우 심함이 20%, 다소 심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심하다는 의견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규제가 심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많은 종류의 규제가 29%를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한국의 핀테크가 발달이 저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이 주로 적용되며 핀테크 유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많은 종류의 규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정부도 규제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신기술 및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걸림돌을 최소화하고 규제의 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규제 체계의 재설계가 있는데요. 이전까지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힘써왔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규제 체계를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신규 금융 서비스의 등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등 금융 규제 및 인프라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설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대면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본인 확인 등의 규제, 관행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해결 방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베드가 있는데요. 이런 테스트베드의 도입 추진 전략을 보시면 위탁 테스트, 비조치 의견서 발급 활성화, 세 번째로 지정 대리인 자격 부여가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비대면 실명 확인 적용 대상을 법인과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거래 정보의 활용 및 공유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를 통해 동의하는 방식을 2017년 상반기 내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유도해 금융권 내 경쟁과 혁신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핀테크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상통화 및 외환 송금 부분에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무에 대한 적절한 규율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인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을 허용해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P2P 대출 계약 시 계약 내용 확인 방법을 확대하고 P2P 대출 업체에 대한 총자산 한도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P2P 대출 업체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방지하고자 도입했던 총자산 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기 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었으나 2017년 12월부터는 영업 특성이 다른 P2P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재정비해야 합니다. P2P 대출 계약에서 소비자의 비대면 계약 내용 확인 방법으로 기존에는 자필 기재, 공인인증서 음성 녹취만 허용이 되었으나 2017년 1월부터 영상통화까지 주기적으로 인정을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 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자문 및 일임 서비스의 도입이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차 테스트를 통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관련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하반기부터는 소액 투자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문 일임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불명확했던 기술평가 보증 심사 기준 및 벤처 캐피탈 지원을 기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 요건을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과 주 업종이 여신 금융업이 아닌 업종으로 분명하게 지정함에 따라 기존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핀테크에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 개선 보완이 있어야 하고 핀테크 네트워크 활성화가 있어야 하며 전통적인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면 규제 당국, 전통적 금융기관,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소비자 등 모든 주체들이 합심해 건강한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ow to go 핀테크, 어떻게 핀테크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스 채용 분야, 두 번째 토스 입사 절차, 토스 입사 조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토스 팀 채용과 토스 증권팀 채용이 있는데 금융부에는 토스 증권팀 채용에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 증권팀 채용에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앤드 파트너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의 입사 절차에는 서류 전형, 역량 면접, 문화 면접,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의 입사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증권팀 채용, 엔지니어링 이 부서의 입사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기관 전산 개발 경력 5년 이상 또는 전산 관련 석사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전산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증권사 IT 및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고, 네 번째로 고객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서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엑셀 프로그래밍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 코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파이썬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증권매매 시스템 구축 운영 경험을 위해서도 파이썬 또는 우리 하고 있는 VBA 구동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스에서는 금융 코어 시스템 구축 운영과 증권매매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한 경력이 있으면 입사하는 우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중간고사 PPT 핀테크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